자, 그러면은 그 데일리 테스트 여러분 하신 거부터 좀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 하나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화목에 학원들 다 다니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목에. 그럼 화목에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저기 수빈이는?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네? 좀 어디다 써야 되나? 은호는? 6시부터 10시까지. 그래요? 서아는? 9시. 아, 뭐라고요? 그냥 학생들밖에 없는데 어. 시간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아, 시간을 바꾼다고요? 네. 그래? 지금은 몇 시 하는데? 시간 그냥 학교 끝나고 10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호는? 7시 반, 10시. 7시 반에서 10시까지? 다 수학학원이죠 이거 대부분 맞죠? 야 6시에서 10시 빡세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같은 학원 아니지? 둘이 시간이 똑같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아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좀 보강이나 혹시 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일단은 화목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보강은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토요일이나 주말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우리 일요일 날에는 사실은 보강을 안 하고 싶잖아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스케줄을 나중에 봐서 토요일 날 만약에 된다면 그쪽으로 하죠. 자, 그거만 나중 가서 생각합시다.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결과부터 봅시다. 자, 보실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제가 1, 2, 3, 4, 5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을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냈습니다. 1,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3, 4, 5번은 교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작문을 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싶어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5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참고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복습을 좀 해보자면 간접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순이 의문사의 주어동사 또는 if, whether의 주어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주어동사를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간접 의문문의 정수입니다. 정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자면 누가 너를 차에 태워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라는 거 의문사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이가가 붙었단 말이야. 즉 의문사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의문사 주어 이렇게 써놨죠 제가. 그 다음에 차에 태워가다라는 동사 나왔고 너를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의문사의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you라는 목적어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 원래대로면은 이 의문사가 여기 요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차에 태워가다라는 표현 자체가 pick up이라는 표현인데 목적어인 you가 이렇게 사이에 껴있다는 거.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어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등사에다가 부사가 결합된 형태를 말하잖아요. 이때 대명사 목적어는 무조건 꼭살이 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up. 그래서 pick up이 아니잖아. pick up, pick up, pick up me 아니잖아. pick me up이잖아. 그래서 대명사는 무조건 사이에 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누가 그 보물을 찾았는지가 이 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누가라고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찾았다 동사 나왔고 그 보물을 목적어 나왔죠. 이 전체 덩어리에 가가 붙었죠. 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주어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고 요 덩어리가 문장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명사구나 명사절 즉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할 땐 항상 단수 취급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is라는 형태가 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그 호텔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고 있니? 자, 여기도 또 중요한 게 나왔네. 얼마나라는 표현이 나와서 얼마나.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how라는 녀석이었지. how는 어떻게라는 뜻이 있지만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면 이때 얼마나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어. 그때 쌤이 들었던 예시가 how much is it? 이라는 표현이었죠. 그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나라는 의문사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호텔 주어 나왔고 이따가 동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멀리에 해당되는 거 이게 뭐야? 얼마나가 꾸며주는 거니까 how 뒤에 나올 형용사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far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전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냐라는 것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다 을을 붙여봐. 그 호텔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을을 붙으니까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나와 있고요. 의문사 how 나왔고 how 뒤에 뭐가 나온다? 얼마나로 해석이 되니까 형용사나 부사 나와야 된다. 그래서 for라는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네가 그 영화를 그녀와 함께 봤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자,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주어 동사까지 나왔고요. 안쪽을 살펴볼게요. 네가 그 영화를 봤는지라고 나왔어. 네가 주어 나왔고 봤는지 동사 나왔고 그 영화를 목적어까지 나왔는데 의문사가 없네. 그렇죠?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뭐 했는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if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의문사가 없는데 뭐뭐 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if 또는 whether를 써서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we're not sure, 우리는 확신하지 못해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전체가 목적어.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가면 되겠죠. 너가 봤어 그 영화를 그녀와 함께, 이거를 확신하지 못한다.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if whether만 잘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또 혹시나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whether 쓸 때 이렇게 쓰지만 이거 아니야. 이거 날씨야 날씨. 알겠지? whether와 헷갈리면 그냥 if 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못한다고 못하는 사이였어.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뇌물을 바쳐갖고. 자,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5번 문장이 이제 조금 길게 나와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왜 그가 그녀를 잃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 겁나 길다. 자, 뭐뭐 할 때로 끝나네? 그쵸? 그래서 일단 왜 쓰면 돼요. 됐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가 일단 주어 나왔어요.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잘 봐봐. 생각하고 있었다야. 그러면은 진행형으로 쓰면 되고 게다가 있었다니까 과거형, 즉 과거 진행형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was thinking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about 대신에 of 써도 되는데 힌트 단어가 about 나왔잖아. 그러니까 about만 쓸게. 자, about은 전치사야. 그럼 우리 배웠지. 전치사 뒤에 뭘 쓰지? 명사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이 나온 거야. 됐어? 이렇게 쓰인 거야. 그래서 이 about 뒤에 이런 덩어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을 살펴보자면 왜 의문사 나왔고 그가 주어 나왔고 잃었는지 동사 나왔고 그녀를 목적어 나왔어요.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순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했을 때 뒷부분은 뭐 엄청 쉽습니다. Someone approached him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만 좀 필기해 주세요. 하나만.
자 여기서 approach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요거 갖다가 좀 이 단어를 좀 갖고 놀아볼게. 이 approach가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얘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로 접근하다라고 해석이 돼. 뭐뭐로 접근하다. 그럼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니까 왠지 to를 붙여야 될 것 같거든. 근데 to를 안 붙인다는 거야. 이게 주의할 점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 approach에 to 목적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 아, 나 방금 전에 안 된다면서요. 이건 왜 되는데요? 자, 보여줄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뭐뭐로의 접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아, 이 approach는 동사야. 됐어?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뭐뭐로 접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근데 아래 거는 이 approach가 명사야. 명사. 그래서 이 to 목적어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뭐로의 접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고등부에서도 잘 나와요. 고등부에서.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뭐로 접근하다 동사로 쓰일 때는 to를 안 붙인다. 뭐뭐로의 접근 이렇게 쓸 때는 이제 to를 붙인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approach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 즉 명사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는 점. 요게 좀 특이한 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내가 이제 복습으로 한번 내본 겁니다. 복습으로. 예. 복습으로 낸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숙제검사를 못했으니까 숙제검사랑 데일리 테스트 결과를 좀 보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 아이고, 끝까지 다 하느라 고생했네. 아, 여기였죠? 그다음에 붙여봐야지 자수가. 응? 알았어. 그러네. 이거는 빼먹으면 안 되지 비동사를, 그렇지? 의문사의 주어까지만 썼잖아. 동사를 써야지, 그지? 오케이. 자, 그다음 본면 세상에. 여기 시제 지난번 픽업이라는 표현이 그 뜻이에요. 애초에 픽업 표현 자체가 차에 태워가다라는 뜻이에요. 차로 데려가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색깔이 화려한데 이거? 화려한 색깔이 나를 감싸는데? 금방이 부족해서 이렇다 썼구나. 그래 잘했어. 오케이, 고생했고. 자, 그 다음에 보자. 어이구, 여기도 뭐 어려웠구만. 그래. 여기는 하지도 않고 자수가. 여기도 있어. 여기도. 너 여기 있는지 몰랐지? 알았다고? 그럼 더 나빠. 이씨. 뭐야 이건? 뭐야 이게? 헷갈려 죽겠네 이게. 그래서 뭐 세모 표시하고 뭐 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는 세모 표시 왜 했어? 여기까지만. 자, 그다음에 이거. 얘가 동사가 아니야. 알겠지? 형용사거든, 형용사. 그 앞에 비동사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 그다음에 오케이. 일단 박지를 드려야겠구만. 오케이,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절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접 의문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명작으로 조금 중요한 녀석이었거든. 그런데 오늘 배울 녀석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 특강 기간 동안 이 교재로서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가장 큰 1순위가 바로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학습을 하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이제 학생들한테 관계대명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관계대명사가 뭐냐 이러면은 위치여, 뭐 후, 대시여, 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요, 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근데 정작 관계대명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봐라 하면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지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영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좀 더 어법적인 측면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중등부 수준, 고등부 수준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법과 해석과 영작을 모두 다 기준으로 해갖고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작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좀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어? 자, 우리 이론편에 이제 그 관계대명사 그 뒷부분은 관계부사 파트가 나와 있는데 아마 관계부사 파트까지는 제가 봤을 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뭔 말하지 않느냐? 아니 기침. 어? 아니 기침. 미안해요. 나 누가 나 부른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귀가 안 좋아요. 죄송해요. 자, 그 관계대명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데 관계부사는 그에 비해서는 약간은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긴 하지만 근데 중2 때는 관계부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요 중3 1학기 기말고사 이때가 관계부사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보통 많이 나오지 중2 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부사보다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저는 여기다가 별도로 좀 필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웠거든. 근데 이제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 지리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내가 아마 전에 한번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내신 점수 있잖아요. 200점 만점. 200점 만점에 저 130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전교생이 330명 있으면 한 280등?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냥 뭐냐 공부 더럽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혹시 그 얘기한 적 있었나요? 저는 시험 기간이 너무 좋았다고? 이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저는 시험 기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왜 그럴까? 뭐라고? 안 들려. PC방? 내가 그때 얘기했었냐 혹시? 얘기 안 했냐? 그냥 감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저 들었어요. 들었었냐? 맞아요.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은 이제 시간표상으로 10시 한 반이면 시험이 끝났단 말이야. 그 시험이 이제 1, 2교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끝나. 친구 앞에 친구 그 강의실이에요.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친구랑 이제 손 붙잡고 PC방 가는 거죠. 밤 8시까지. 그럼 이제 게임만 거의 한 9시간 하는 거야. 중간에 이제 라면도 하나씩 먹어주고. 그리고 게임 8시간 하면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힘든 몰골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거야. 오늘 고생했다 이러면서. 뭐 하느라 고생했는지 내가 말 안 했지. 엄마가 아유 아들 오늘도 고생했어.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이러면서. 오늘 내가 키를 많이 못해서 그냥. 네. 아무튼 그러곤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시절에도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중2 때 분명히 1학기 때도 내가 관계대명사를 배웠고 2학기 때도 배웠고 3학년 때도 배웠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근데 매번 배울 때마다 매번 새로워. 분명 나는 관계대명사를 배웠거든. 근데 매번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거를 느끼고 있다면 오늘 그게 좀 타파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저는 항상 어법에 대해서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용어라고 생각해요. 이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의 합성어죠. 그렇죠? 이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관련성을 말하는 거죠. 관련성,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연결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연결성? 연결성이란 건 연관성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어에서 연결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접속한다라는 말입니다. 접속한다. 됐어요? 여러분이 흔히 인터넷에 접속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접속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내 컴퓨터 서버와 이 회사 컴퓨터 서버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연결한다. 그래서 원래 접속이라는 말 자체가 연결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관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접속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접속사.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접속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접속사와 그리고 대명사가 결합된 어떤 하나의 단어, 이걸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을 봐야 될 텐데 얘네를 나눠서 좀 볼게요. 나눠서 접속사는 죄송해요. 갑자기 눈이 뭐가 찔려갖고 죄송합니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접속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랑 뭐였죠? 첫 번째 종속 접속사, 또 하나 뭐였죠? 등위 접속사가 있었죠. 그 접속사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자,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제가 지난번에 병렬 구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연결의 역할을 합니다. 연결. 그리고 우리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자, 종속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 자, 그래서 절을 만든다. 자, 대명사를 볼게요. 대명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3번으로 쓸게요, 번호. 자, 근데 대명사도 결국엔 명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따라서 문장에서는 요 역할을 하겠죠. 주목보 역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단어.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who, which, that 이런 게 관계 대명사 아니야. 한 단어야, 한 단어. 근데 이 한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절도 만들고 어떤 명사를 대신하면서 얘 자체가 주목보 역할을 한대요. 이걸 다 하는 거야. 1, 2, 3, 4를. 가성비 짱 아니야? 이걸 왜 안 써? 그치?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얘기를 할 때는 언어의 절약성이 되게 중요해요. 절약성, 즉 가성비가 좋은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관계대명사는 가성비 탑이잖아요. 두 개의 품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영작에서도 그렇고 독해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회화에서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회화에서도. 이게 회화적으로 약간 접근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나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은 우리 어떻게 배웁니까? 앞에 뭔가 사람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who, 사물이나 동물이 나오면 which 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버전은 뭐냐면은 얘가 얘를 꾸며준다, 얘가 얘를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배우죠. 근데 이제 회화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관계대명사란 부연 설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어떤 남자의 하나를 알고 있거든. I know a man. 내가 어떤 남자의 하나 알고 있는데 근데 who, 걔가 누구냐면 is rich. 겁나 부자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또 야, 내가 어제 길 지나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봤거든? 근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 것이냐면 겁나 귀여워. It's cute.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부연 설명 개념이야. 부연 설명. 이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됐어요?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란 무엇이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데 각각 연결도 해주고 절도 만들어주고 명사도 대신하면서 주목보 역할도 하는 가성비 탑 어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에 대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는 어쨌든 영작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지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뒤에는 뭐가 오는지 해석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앞쪽을 한번 볼게요. 앞쪽을 먼저.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옵니다. 왜 명사가 오는가? 이유가 단순해요. 얘 이름이 뭐야?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누구를 대신해? 명사를 대신하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와야지. 됐어? 이때 이 명사의 이름 붙여줬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맞아요. 선행사. 여러분 이 선행사란 용어 몰라도 돼요. 그냥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온다 이겁니다. 선행사가 착한 놈이란 뜻이 아니고요. 먼저 행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먼저 행하는 말. 얘보다 먼저 왔잖아. 그래서 선행사라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자, 이 선행사는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얽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문법책에 그 이 관계대명사 표 이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문법책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이렇게만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쌤한테 손 들고 물어봤어. 쌤 그러면 강아지는요? 강아지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잖아. 그래서 쌤한테 출석부를 한 대 맞고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왜 그게 왜? 궁금할 수 있잖아 학생 입장에서. 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요 업그레이드가 됐어. 자, 사람일 땐 후, 사물이나 동물이면 위치를 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또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선생님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 그래서 또 맞았어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명사 즉 선행사의 종류는요 사람이냐 아니냐로 그냥 퉁치자고요. 알겠죠? 뭐 사물 동물 이런 거 쓰지 말자고. 내 개인적인 건데 저 그런 거 좀 극혐해요. 뭐 사람이면 뭐고 사물이면 뭐고 그냥 사람이냐 아니냐.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앞쪽은 살펴봤네요. 앞에 명사 나온답니다. 여러분 앞에 명사가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얘 말고 이 명사는 당연히 그런 문장에서 주목부 중에 하나 역할하겠네? 맞죠?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2번 넘어갈게요. 2번 쓸 자리가 없네. 여기다가 쓸게요. 제가. 자, 일단 관계대명사 앞쪽을 살펴봤으니까 뒤쪽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2번은요 겁나 중요합니다. 별표 3개로 안 돼요. 한 5개 된다.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상 관계대명사의 핵심 중에 핵심을 여기다가 제가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해주세요. 이 2번 특징이 뭐냐면 자, 일단 앞에는 명사, 즉 선행사가 나옵니다.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그럼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느냐? 이제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 지난번에 완수적 불명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렇죠? 이 녀석은 명사죠. 명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오거나 동사 목적어가 오는 이런 불완전한 형태가 온다. 자, 다시 한번 왜 불완전한 형태가 오느냐? 우리 아까 전에 이 관계대명사의 속성 4가지를 잠깐만 다시 보자면 관계대명사는 주목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자체가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다면 뒤에 이렇게 오겠죠. 동사 목적어. 얘가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뒤에는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와 합쳐서 요 형태는 완전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빼고 보면 하나씩 빵꾸 뚫려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관계대명사로 인해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절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주목부 역할하고 절을 만든다. 여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가 절인데 절. 이 절은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야. 얘는 대명사, 명사, 동사야. 각각의 역할이 있어. 근데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이 절은 무슨 역할을 하냐.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명사 꾸며주는 애가 누구야? 형용사니까 이 덩어리는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형용사 절.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하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하는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된대. 니은자 받침.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가 오고 이 전체 덩어리가 앞에 나온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줘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관계 대명사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어떤 문제로 출제를 하든 영작으로 출제하든 뭐 아니면은 뭐 독해에서든 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결국 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내용 알겠죠?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을 할 건데 3번은 안 쓰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격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격과 선행사에 따라서.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건데 복습 좀 해보자. 격이 뭐였지? 격. 영어는 격의 언어였죠. 그렇죠? 격이 뭐였어요? 격이 무슨 뜻이었어? 너랑 나랑 격이 다르지. 격이 뭐야? 위치라는 뜻이었어. 위치. 알겠죠? 이 위치 아니야. 이 위치 아니고요. 그거 아니야 이거. 위치. 포지션 말하는 거야. 포지션 알겠지? 위치의 언어. 됐어? 그러면은 격이라는 거는 결국엔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인칭대명사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주격이라는 말은 뭐냐? 주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써라.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써라. 라는 게 각각 주격, 목적격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원래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표가 인칭 대명사죠. 주어 자리에선 he지만 목적어 자리에선 him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하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명사 뭐 friend가 나왔어. friend를 주어 자리에 쓰든 목적어 자리에 쓰든 형태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애들도 있는데 관계 대명사 또한 위치에 따라 이 형태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뭐에 따라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형태가 변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래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이 형태들이 나왔는데 어떤 형태를 쓰던 해석은 이겁니다. 알겠죠? 해석은 이거예요. 뭘 쓰든 뭐 위치를 쓰든 후즈를 쓰든 whom을 쓰든 that을 쓰든 나발이든 뭘 쓰든 간에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해라? 이거예요. 됐죠? 일단 본질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자, 책에 있는 걸 보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역할은 뭐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 구체적인 역할은 제가 여기다가 써뒀습니다. 두 번째,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 뒤에 뭔가 하나 빵 붙들려 있고요. 네 번째, 격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아래 나와 있는 표처럼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게 요거. 됐어요?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뭐뭐 하는으로 해석되는구나.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구나. 그래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예문을 좀 잠깐만 볼게요. 예문.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 중에 여기 보시면은 연결의 역할이 있죠. 그렇죠?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장을 좀 잠깐만 보면은 I saw the horror movie. You recommended it yesterd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얘는 지금 결과만 나와 있죠. 결과만. 자, 이 결과 말고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저 문장을. 자, 그냥 편의상 제가 그냥 movie라고 쓸게요. horror 뺄게요. 귀찮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You recommended it yesterday도 뺄게요. 귀찮아.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영화를 봤어. 너가 그것을 추천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연결할 거야. 그럼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까? 여기 마침표 지워버리고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두 문장 연결된 거 아니야? 나는 그 영화를 봤고 너는 그것을 추천했어. 끝이잖아. 그렇지? 자, 두 문장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이 똑같은 말 또 하는 거를 싫어하잖아, 그렇지? 내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 제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영악했거든요. 제가 IQ가 높진 않은데요. 잔머리가 되게 잘 들어갔어요. 잔머리가. 내가 초3 때였어. 근데 초3 때, 1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좀 건강하게 드시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갖고 나오고 이제 술을 이제 좀 많이 취하면서 야, 왜 앉아봐. 앉았어. 왜 이러니까 나 이제 아빠한테 반말했거든요. 왜 이러니까 너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 잘하고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한 30분을 얘기했어 아빠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가? 아빠 저 요새 용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갑자기 그 존댓말 하면서 아빠 저 요새 용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세요.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자 여기 그때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용돈을 10,000원을 준 거예요. 10,000원이면요 셋이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돈의 가치가 그랬습니다. 10,000원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3학년한테 10,000원을 딱 준 거야. 그래갖고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어. 근데 아빠가 또 똑같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술 취했잖아. 너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때 내가 딱 생각이 난 거지. 이거 잘 맞아요? 아빠, 내가 요새 그 용돈이 좀 필요한데.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그날 7만 원을 뜯었습니다, 아빠한테.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여보, 나 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지? 이러길래. 아유 또 이게 이 인간이 술 처먹고 또 어디다가 돈 어디다 버리고 온 거야 막 이러면서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고 저는 이제 조용히 7만 원 챙겨갖고 그걸로 한 2달 동안 호의호식 했습니다. 그게 10살 때 아무튼 그랬는데 자 제가 그 잔머리를 굴린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아빠의 그 술고장을 들어주는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10살인데 10살의 나이에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떤 대가를 할까? 돈 받지 뭐. 그래서 내가 그때 돈 뜯은 거예요. 네. 아니 똑같은 말 또 할 거면 그 정도 대가는 있어야지.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영어권이든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 또 하는 거 싫어해요. 잘 봐요. 영화를 봤고 너가 그걸 추천했어. 그럼 여기서 똑같은 말은 뭐야? 얘랑 얘잖아. 그치? 그럼 둘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말 굳이 또 할 필요 있어?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없애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슬 없애는 이유가 뭐냐? 아니 얘를 없애버리면 뭘 맞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 명사를 냅두고 대명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쓴 게 바로 접속사니까 얘도 없애버릴게. 그러면 쌤이 지금 지운 걸 잘 봐봐. 접속사고 대명사야. 소름. 아니야 소름 안 돋았어. 자 여기 됐냐? 봐봐. 여기 없앴어. 여기 잘 가야 돼 이제부터. 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슬 지었잖아. 그러면은 얘가 남은 거지. 그렇지? 파란색이 이 남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남은 문장을 이 노란색 똑같은 놈이었지 이게 똑같은 놈. 남은 문장을 똑같았던 그 명사 뒤에다가 이제 갖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남은 문장을 동일한 명사 뒤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뒤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쓸게요 이대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뭘 써주느냐? 일단 무비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었던 게 목적어였죠,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아닌데 목적어이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화를 봤어. 근데 영화인데 어떤 영화야? 바로 하는 영화야. 됐어? 하는 영화. 됐죠? 너가 추천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너가 추천했던 영화.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그 고등부에서는 부분 해석 테스트라는 걸 보거든요. 내신 대기 때. 부분 해석 테스트가 뭐냐면은 내가 밑줄 쳐놓고 그 밑줄만 해석하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내요. 그럼 쌤이 어떻게 테스트를 내냐면 which you recommended 여기에 밑줄 쳐놓는다? 그럼 애들 해석 뭐라고 쓴 줄 알아? 너가 추천했다 이렇게 쓰고 앉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쓴 친구를 내가 발견했다. 어떻게 될까? 이제 알잖아. 니키 니키 갈기는 뭐야? 이것이 중학생이야 이러면서 이제 또 맞는 거야. 네.
위치가 있잖아, 위치.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가 추천했던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뭐다? 이 니은자 같이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당구장 표시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를 여기다가 정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쌤 까먹어도 되나요? 네,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돼요. 그냥 저기 뭐야 유튜브 본다 생각하고요.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여기는요. 자, 잘 봐봐. 여기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녀석이 여기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 앞이 사람이 나와도 that으면 되고 사람이 안 나와도 that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반드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자, 예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예시 썼어요. 그럼 잘 보세요.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coming here.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 소년과 멍멍이를 봐봐. 어떤 소년과 멍멍이야? 여기로 오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소년과 멍멍이 돼서 소년과 개 이게 지금 선행사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를 쓴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개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위치를 써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 개만도 못한 거예요. 됐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who도 못 쓰고 that도 못 위치도 못 쓰네? 그러니까 뭘 쓰는 거야? that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요. 최상급 서수, 디오비, 더베리, 더세이보 저막 나와 있어. 아, 몰라. 이런 거 모르겠고. 자, 봐봐. 최상급을 기준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최상급. 자, 최상급이라는 건 우리가 더에다가 est 붙인 형태로서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the tallest building 이렇게 썼어. 그럼 이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느냐? 위치를 안 써요. that을 씁니다. that. 됐어요? that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왜냐면 최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경우에는 대체 왜 that을 씁니까? 위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아마 강사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 that이라는 게 제일 쉬운 뜻이 뭐야?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저거잖아, 저거. 이거. 그러니까 that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냐면 삿대질의 속성이 있어요. 삿대질. 저거. 이게 that의 기본 속성이거든. 근데 잘 봐봐. 쌤이 만약에 그냥 어떤 건물이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빌딩이라고 했어. 자, 그럼 지금 쌤이 선생님이 지금 어떤 건물을 하나 생각하고 있거든? 그 건물하고 뭔지 한번 맞춰봐 이랬어요. 맞출 수 있어요? 너네? 맞추면 니네가 돗자리 펴야죠. 그렇죠? 점쟁이지, 점쟁이. 어떻게 맞춰? 텔레파시가 있잖아.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리킬 수가 없어. 삿대질이 불가능해. 근데 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게 하면은 뭐 니네가 뭐 맞추는 사람도 있겠고 뭐 검색해서 뭐 알게 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롯데타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뭐야? 롯데타워 저기요. 삿대질이 가능하네. 됐어? 그러니까 that을 쓰는 거예요. 됐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근데 이거 뭡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지금 제가 이걸 알려준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난 척 용도예요. 잘난 척 할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고 너 얘 이거 뒤에 왜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줄 알아? 아이씨 영어 헛공부했구만. 진짜 뭣도 모르네 진짜. 내가 알려줄게. 봐봐. 삿대질의 속셈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잘난 척 용도. 그렇죠? 네,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격별로 나와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뭐 수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죠. 여기 부분은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법에서 얘네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작을 할 때 대체 어떻게 해먹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쉬었습니까? 사실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단어하기 시간이죠. 단어하기 시간. 자, 그러면은 2, 3, 4 이 격에 대한 거랑 그 다음 이제 관계대명사 와까지 좀 한 방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봅시다. 선생님은 여기를 관계대명사의 격 구분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나오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이 나와있죠.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구분을 할 때 문제가 뭐냐? 일단 앞쪽은 다 똑같이 명사가 오겠죠. 그렇죠? 앞에는. 그러니까 앞을 보고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앞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뒤를 보고 구별을 해야겠네. 잘 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삼형식 기준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니까 뒤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얘가 문제야. 얘가. 자, 여러분 우리 인칭대명사 배울 때 소유격 배웠죠? your, his, my 막 이런 애들. 이런 게 소유격이잖아. 그러면 소유격이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소유격 해석. 뭔가 의잖아. 그렇죠? 미안해, 어려운 질문 안 할게. 자,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오죠? 그러면 his, your, my 이런 애들 뒤에 뭐가 오죠? 그렇지. 명사가 옵니다. 명사. 됐어요? 자, 뒤에 오는 게 지금 다 다르다는 걸 확인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잘 봐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소유격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근데 이 명사는 결국에는 또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맞죠? 주목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또 뭐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아래 버전이라면은 지금 형태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주어 동사, 여기는 동사 목적어, 목적어 주어 동사. 형태가 다 다르죠. 세 개가.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없어요. 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형태가 똑같네. 그죠? 자, 이때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얘랑 생긴 게 똑같아.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조금 특이하게도 얘네를 제외하고는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뒤에 지금처럼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왜? 얘가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거는 우리 my나 his나 이런 애가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되나? 안 되잖아요. 그렇죠? my is 뭐 이렇게 쓸 거예요? 나의는 뭐 이렇게 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유격은요 여러분 명사가 아니에요. 소유격은 명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뒤에 얘는 어떤 문장이 오는가? 특이하게도 얘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완전한 문장이 와. 얘네는 불완전하잖아.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완전한 문장이 와. 이게 첫 번째 특이한 점이야. 됐지? 자, 두 번째 특이한 점.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잘 봐. 소유격은 뭐뭐 의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나온 명사를 이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면 돼요. 뭐뭐의 뭐 이렇게 연결해 봐요. 연결해서 말이 돼. 그러면 소유격이고 말이 안 돼. 그러면 목적격이고. 됐어?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3, 4번 예문을 봐봐. 3, 4번 보면은 여기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whose가 이끄는 덩어리, whose가 이끄는 덩어리 이렇게 나왔는데 뒷부분이 완전한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뒤를 보면 goal is to be a world famous actor.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아래도 color is red. 완전한 문장 나왔죠. 됐어요? 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자, 뭐뭐의 뭐로 연결했을 때 말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 소년의 목표 말 되죠? 또
노트북 컴퓨터의 커버 말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말이 된다는 거야. 근데 목적격을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 잘 보세요. 일단 뒤에 일단 뭐뭐의 뭐로 한번 해볼게요. 그 여자의 너 말이 안 되죠. 여자의 너가 뭐야? 잡지의 너가 뭐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을 썼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뭔지 볼게요. You saw. saw의 목적어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선생님,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요? 완전 아닌가요? 너가 나에게 빌려줬대요. 뭘 빌려줬는데? 간접 목적어. 됐어요? 나에게로 해석했잖아. 그치? 그럼 뭐가 빠졌어?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준 겁니다. 되셨죠? 자, 해석할 때는 별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는 자, 이 패턴을 좀 다시 쓸게요. 여기 밑줄 같은 거 다 지우고. 이 패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나오죠. 자,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목적어도 뺄게요. 그냥 동사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래 거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얘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면은 주어니까 뒤에 동사 쓰면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니까 주어 동사 쓰면 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 쓰면 된다. 단 뭐뭐의 뭐가 성립해야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게 총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격을 써야 되느냐? 어법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독해에 관련된 거. 세 번째, 얘네 앞뒤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영작에 관련된 거. 됐습니까? 3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셋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자,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혹시?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관계 대명사 와십니다. 아니, 안 넘겨도 돼. 여기 있어. 자, 여기 지울게요. 이 관계대명사 what 자체만 설명하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아까 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고등부와 또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잠깐 봐봐. 너 띵이라는 명사가 있어. 그리고 이 띵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which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 더 띵을 이렇게 꾸며주겠죠. 관계대명사니까. 아까 말해줬다시피 관계대명사는 해석 어떻게 해라? 얘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 하는 됐죠? 얘는 그냥 것이죠. 것, 띵이니까. 됐어? 그럼 우리 더 띵, 위치를 합쳐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한 단어로 바꾼 게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what입니다. what. 됐어요?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법책을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무슨 말이야? 여기 what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더 띵이라는 선행사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도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 what이라는 놈 안에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이거를요. 이건 설명을 위해서 쓴 거고요. 정리해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 첫 번째, 얘는 무슨 절의 역할을 하는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문장에서는 당연히 또 주목보 역할을 하겠죠. 명사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the, thing, which 썼을 때 이 which 뒤에 불완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치환한 거잖아. what이랑 한다는 거, 그렇지? 그럼 이 what 뒤에도 똑같이 불완전히 나와야겠죠. 되셨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 끝이에요. 이거 알면 끝이야. 이렇게 해석된다. 뭐하는 것이다. 명사절이다. 주목부 역할한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끝. 이게 끝이야. 설명 볼까요? 그 자체가 더띵 대의 의미로 선행사를 포함한다. 이게 끝이잖아. 설명.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보면 what he did 이 덩어리가 뭐야?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됐죠? 주어 역할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뒤에 동사 보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그 간접 의문문 우리 데일리 테스트 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이렇게 절의 형태가 주어로 나오면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거 좀 잘 받으시고요. 자, 해석을 해보면 그가 했던 것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가 했던 것은 was brave 용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래 거도 What I really need right now 여기까지죠. 여기 이 동사 나오고 이 덩어리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안쪽을 보면은 나는요 really 수식어 need 동사 right now 수식어 됐어? 그러면 need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 목적어 역할을 what이라는 놈이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됐어? 이것은 some advice 약간의 조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관계대명사 what은 덩어리가 주목보 역할을 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기는 다 배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선생님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그럼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바로 what vs 대시입니다. 이게 그냥 단골이야 단골.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면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무조건 한 번은 풀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요 무조건 절대 이걸 안 풀 수가 없습니다. 100% 나와요. 100%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만큼이나 중요하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가리지 않고 잘 나오는 게 바로 왔을래 됐을래라는 문제거든요. 정말 단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최초로 나오는 거는 아마 중3 때일 겁니다. 중3 때. 중2 때는 다행히도 안 나올 거예요. 다행히도. 근데 중3 때부터 시작해서 고3 아니요 더 나와서 토플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 대학교 영어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얘네 각각의 역할을 보자면 아까 what이 우리가 관계 대명사 이렇게 배웠죠. 자 that도 관계 대명사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접속사의 that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얘랑 얘를 비교하거나 또는 얘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여줄게요. 자, 잘 보세요. what, 자 얘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that, 마찬가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that,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쌤이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뭘 먼저 볼 거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완수적 불명 이걸 또 이용할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명칭을 봅시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명사니까 뒤에 무슨 문장? 무슨 문장이라고? 방금 전에 내가 말했는데 다시 써도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뭐랑 짝이라고? 불완전합니다. 됐어요? 불완전이야. 접속사 뭐랑 짝이야? 완전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절이죠. 절 덩어리죠.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가 생깁니다. 얘네는 전부 다 절이에요. 근데 이 절이 무슨 절인지 한번 볼게요. 무슨 절? 자, what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관계대명 접속사 대 이거 뭐였는가? 명사들입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각각의 덩어리들 앞에는 뭐가 올까? 덩어리 앞에. 덩어리 앞에. 자, 이 덩어리가 명사래.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면 빨리 말해야 돼요. 알겠죠? 덩어리가 형용사래. 그럼 덩어리가 수식어란 소리야. 수식어. 그럼 수식어는 뭐랑 짝이야? 완전한 문장. 됐죠? 덩어리가 명사래. 그럼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이해돼요? 서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오케이. 유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봐. 이 세 개의 앞뒤를 봐봐요. 다 다릅니다. 불, 완, 불, 완이에요. 됐어? 지금 제가 물론 이제 해석도 다 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잘 봐봐. 얘랑 얘는 심지어 해석도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야. 그럼 해석으로 구분이 안 돼. 안 돼요. 앞에 심지어 둘 다 불완전한 문장 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뒤를 보고 푸는 거죠. 뒤가 다르니까. 됐어? 얘네 둘을 비교한다면 둘 다 관계 대명사야. 그러니까 둘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어. 근데 얘는 형용사절이고 얘는 명사절이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앞에 문장 구조가 다르죠. 됐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걸 알면요 고3까지 다 풀 수 있어요. 왓대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 사례를 보여줘야겠죠? 예시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줄 게 총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문제 같은데요. 그 주역부 1학년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역부 1학년 문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푼 친구는요. 참고로 오마중 출신입니다. 오마중 출신의 지금 현재 주역부 다니는 1학년 학생이고요. 오마중에서 가내신 200점 만점에 193점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되게 공부 잘했던 친구고요. 지금 현재 주역부에서 전교 8등 정도 합니다. 잘하죠? 그렇죠? 근데 틀렸어요. 틀렸어. 어법 문제거든요. 어법 문제. 지금 3.8점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요. 배점이 맞나? 3.8점. 근데 이 객관식 3.8점이면 엄청 배점이 높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자, 한번 볼게요. 이게 개수 고르는 문제거든요. 어법상 틀린 거. 이게 밑줄이 몇 개 있냐면요. A, B, C, D, E, F, G, H까지 있어요. 총 8개예요. 8개 밑줄이. 여기에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냐? 개수 고르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 얘 때문에 많이 틀렸어. 얘. 여기 완 나왔지?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 자, 그럼 봐봐. 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왓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왓 써야 돼, 대 써야 돼 문제예요. 이거 자체가. 됐어? 왓이나 대에 밑줄 쳐져 있으면 대부분은 이거 구분 문제입니다. 알겠죠? 한번 봐봐요. 앞쪽으로 한번 볼게. 뭐? 수식어, 주어, 동사. 여기는 구문분석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했던 지문이 아니니까. 단정 목적어. 여기가 직접 목적어예요. 사형식이거든요. 그럼 앞에 어때요?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대 써야 되죠. 이거 다 불이잖아. 됐어? 그럼 뭐예요? 대. 끝났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내가 아주 천천히 설명하면서 구문 분석도 다 쓰면서 했죠? 근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이거 푸는데 10초도 안 걸렸어. 근데 애들은 계속 머리 굴리는 거야. 이게 뭘까 하면서 막 별별 생각하다가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됐어? 이렇게 풀었어요. 아주 쉽죠? 근데 주역에서 반 이상이 틀려왔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지 뭐. 이제 알잖아. 이제 패턴. 그렇죠? 하나 더 보여줄게요. 문제. 이거는 이제 제가 시험지로서 이제 한 거는 아니고 잠깐만요. 이 문제를 보여줬던 것 같긴 한데 아마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요. 로직치기. 어디 갔어? 제가 아마 한번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그쵸?
문제 혹시 내가 보여줬었나요? 보여줬었죠. 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 문제가 어떤 거라고 제가 그때 소개했었냐면요. 저동고 2학년 가자고 2학년에서 나온 시험이라고 했었어요. 고2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왔대.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수동태 나왔죠?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완전한 문장이니까 수식어 됐어야겠죠? 그래서 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 아까보다 더 짧게 걸렸죠. 5초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야? 겁나 많이 틀려왔다고 학생들이. 아니 이게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다 이걸로 풀었잖아. 지금 쌤이 해석했나요? 해석도 안 했죠. 그렇죠? 그냥 구문 분석만 했습니다. 구문 분석만. 근데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악명 높은 영어로 악명 높은 저동고에서 나온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시냐 내시냐라는 문제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처럼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학생들이 잘 못 맞춰요. 그걸 알아 학교에서도. 아니까 배점을 높게 주는 거야. 아니까. 됐어? 근데 우리가 이 개념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껌이에요. 껌이야. 이것만 알면 껌이야. 됐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했으니까 굉장히 쉬워 보였겠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 무슨 전제 조건이 있을까? 지금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문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문 분석. 이거를 여러분 활용할 줄 알려면요. 구문 분석이 돼야 돼요. 필수야, 필수. 왜? 아니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하려면 구문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구문 분석을 해서 목적어가 빠졌는지 주어가 빠졌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뭐 불인지 완인지를 알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구문 분석을 못한다. 못 풀어요. 구문 분석 못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찍어야 돼요. 됐어? 문제를 찍던지 아니면 나한테 찍히든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 어떤 어법이든 간에 기본은요 구문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 구문 분석 연습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틀 우리가 배웠던 뭐 완수적 불명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관계대명사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 오늘 워낙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이론표 뭐 영작해온 것도 이제 막 제대로 못 봐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후반부로 갈수록 영작 부분은 그냥 이제 제가 알려준 틀에 맞춰서 장문을 잘했는가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정도지 뭐 특별한 질문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영작은 그냥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영작을 위해서 또는 뭐 독해를 위해서 또 어법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한 녀석들만 모아갖고 제가 이렇게 좀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요. 그래서 이 2주 동안 우리가 배운 거를 다 기억해라 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다 기억 못할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정말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말했고 강조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배운 거는 관계대명사과 2번 필기한 거 있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사실 잘 기억해줘도요. 중고등학교를 넘어서서 대학교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내신 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까지 좀 같이 좀 알고 잘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영어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그 숙제를 해오신 거 채점은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잠시만요. 이 전체 답지를 제가 뽑아줄게요. 전체 답지 그냥 이게 사람들마다 좀 지금 채점해야 되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채점을요 이따가 단어 시험 보고 채점을 좀 하고 귀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채점을 좀 하시고 만약에 질문할 게 있다면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채점을 하시고요. 질문할 게 없다면은 바로 귀가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숙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제가 나눠드린 단어 그것만 잘 외워보세요. 다음 시간 첫 시간에 5, 6과 단어 시험 볼 거예요. 분명 얘기했어 지금 5, 6과 단어 시험 볼 건데 숙제도 안 내줬는데 단어도 다음 시간에 통과 못한다? 그럼 알지? 이거야. 알았지? 다음 시간에 단어 꼭 통과하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 작실로 이동해 계시면 제가 답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